천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도시. 이곳의 성벽과 돌길 위에는 수많은 삶과 기억이 고요히 남아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이곳은 단순한 고도를 넘어 중국 문명의 흐름을 이끌어온 중심이었는데요. 이름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지만 그 역사는 이어져 왔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도 이어지는 시간. 중국 관중 평원의 중심, 천년의 기억이 살아 숨쉬는 곳. 오늘 여행지는 바로 산시성의 성도 시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시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도 이번 여행이 정말 기대돼요. 그런데 시안 여행의 첫 시작을 왜 여기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가 시안의 중심이자 대표적인 랜드마크 종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멀리서 봐도 굉장히 멋져 보이더라고요. 명나라 홍무 17년 1384년에 세워진 이 건축물은 단순한 종탑을 넘어 도시의 시간을 관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던 핵심 공간이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이런 종로가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시안의 첫 페이지를 여기서 여는 거네요. 네, 그래요. 과거에는 여기서 울려 퍼지던 종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정도 이 시간의 중심에서 시작해보려 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할지 고민이었는데 종로에서부터라니 딱 맞는 시작인 것 같네요. 네, 종루는 시안의 지리적 중심이기도 해서 동서남북으로 뻗은 이 길이 모두 여기서 시작합니다. 옛날 여기서 울리던 종소리 한 번에 도시가 하루를 열었죠. 그랬었군요. 네. 종로에서 발걸음을 옮겨 성벽이 보이는 길로 천천히 걸었는데요. 높이 12m, 총 길이 13.74km에 이르는 이 성벽은 오늘날까지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고대 성벽 중 하나입니다. 한때 세계 중심이었던 이곳은 오늘날에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로 여전히 자신만의 리듬으로 숨쉬고 있습니다. 정말 높네요. 이게 모두 그 시절의 돌들로 쌓아 올린 건가요? 네, 맞아요. 이 성벽은 명나라 홍무 3년 1370년에 세워졌고요. 그 이전 당나라 도성 터미에 다시 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시간 위에 쌓은 성벽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시간 위에 쌓은 성벽. 정말 멋진 표현인데요. 네, 이 성벽은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니라 도시를 지켜온 상징입니다. 저기엔 현대 도시가 있고 여기엔 아직도 역사가 살아있네요. 그래서 시안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라고 하죠. 성벽 위에서 내려다본 시안은 고대의 숨결과 현대의 맥박이 하나의 리듬으로 살아 움직이는 도시였습니다. 역사는 이곳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시안의 역사는 건축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깊이는 땅속에 잠들어 있던 유물들을 통해 더욱 또렷해지는데요. 우리는 고대 문명의 흔적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기 위해 산시 역사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약 170만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고 주진 한당을 중심으로 한 시대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하나의 시대가 어떻게 다음 시대로 이어졌는지 그 흐름과 축적의 시간을 이곳에서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이 유물들이 전부 진나라 때 만들어진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유물들은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라 황제 권위와 국가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2000년이 넘은 것들인데도 이렇게나 정교하네요. 와. 기원전 221년 진나라가 세워졌고 진시황은 문자와 도량형을 통일하며
지금의 표준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양한 유물에 남은 진나라의 흔적은 그 힘이 질서와 제도에서 나왔음을 보여주는데요. 제도를 설계하고 기준을 세우고 통일의 언어를 만들어낸 것, 그것이 진나라가 역사에 남긴 진정한 유산입니다.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넘어오니까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는데요. 뭔가 한결 여유로워진 느낌이에요. 네,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한나라는 진나라의 중앙 집권 체제를 이어받으면서도 또 문화적으로 훨씬 개방적인 시대였어요. 그래서인지 시간이 지나도 편안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거네요. 한나라 유물은 화려함보다 깊이로 전해집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자연을 닮으려 했고 예술을 통해 마음의 균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시대로 넘어갑니다. 시안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시기, 당나라입니다. 이 시기 예술은 더욱 대담해지고 도시는 세계와 연결되며 문화는 한층 더 풍성하게 펼쳐졌습니다. 한나라의 정제된 아름다움을 봤다면 당나라 유물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색도 다양하고 형태도 훨씬 대담해졌어요. 맞아요. 당나라는 서기 618년부터 907년까지 이곳 시안, 당시 장안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세계 각지의 상인과 사신들이 이곳에 모여들면서 그 국제적인 분위기가 예술에도 그대로 반영됐죠. 그래서인지 유물에서도 개방적인 감각이 느껴져요. 맞아요.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인도의 요소들이 어우러지면서 당나라만의 새로운 미가 만들어졌습니다. 삼체 도자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죠. 하나의 유물 안에 그 당시 세계가 모두 담겨 있는 거네요. 하루 종일 시안의 깊은 역사와 문화를 마주한 뒤 이제는 잠시 걸음을 늦출 시간입니다. 해가 저물고 도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시안의 맛은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실크로드의 교차점에서 오랜 시간 쌓여온 사람들의 일상과 교류의 흔적이 담긴 또 하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간을 맛으로 만나봅니다. 우와, 요리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아요. 정말 예쁘네요. 네, 지금 보이는 이 요리가 산시 지역의 전통 음식입니다. 그 요리 기법이 무형문화재에 등재되었다고 해요. 어쩐지 범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그럼 뭐부터 먹어볼까요? 네, 시안에 오셨다면 이건 반드시 드셔보셔야 해요. 로자모,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시안의 대표 음식입니다. 네, 이 고기와 빵의 조합은 실크로드를 따라 전해진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오랜 교류의 흔적이 이 한 입 안에 다 담겨진 거죠. 그러니까 이 음식 하나에 시안의 역사와 문화가 다 담겨 있는 거네요. 네, 그래요. 익숙하면서도 색다른 맛인데요. 시시해. 네, 이게 바로 시안의 또 다른 명물, 명명면입니다. 면을 넓고 납작하게 누려 도마에 내리칠 때 나는 소리가 명명처럼 들린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지금은 이 독특한 글자 자체가 지역을 상징하는 문화 요소가 되었죠.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비빔면처럼 느껴지면서도 이 두툼한 면발의 매콤한 맛, 거기에 은은한 신맛이 정말 색다른데요. 시안은 거리와 유적뿐 아니라 식탁 위에도 역사를 만날 수 있는 도시네요. 네, 맞습니다. 드세요. 네. 시안의 아침은 도시의 시간보다 조금 더 천천히 깨어납니다. 우리는 도시를 벗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친밍 산맥 기슭에 자리한 태평국가 산림공원. 울창한 숲과 맑은 물소리 속에서 천년 고도는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공원 이름이 타이핑 태평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네, 이 공원은 시안 시민에게 있어서 일상 속의 쉼표 같은 곳이에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숨을 고를 수 있는 곳입니다.
정말 여러 개예요. 네, 이 공원에 폭포가 8개나 있는데요. 더 위로 올라가면 무지개 폭포도 있어요. 이 물소리와 빛은 오랜 세월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져 왔죠. 그래서 그런가요? 이곳에 서 있으니까 뭔가 시간의 흐름이 좀 다르게 느껴져. 네, 그게 바로 시안의 또 다른 매력이죠. 드디어 그곳에 왔습니다. 교과서 속 사진으로만 봐오던 바로 그곳, 병마용입니다. 이곳이 진시황의 잠든 군단 병마용이군요. 이 황토의 땅 아래에서 이 병사들이 2000년 넘게 서 있었다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네, 지금까지 발굴된 병마용만 8,000개가 넘습니다. 보시면 표정 하나하나가 다 다르죠. 그러게요. 표정부터 인매, 심지어 자세까지 모두 다 다르네요. 이렇게 보니까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글쎄를 살았던 사람들의 초상인 것 같네요. 네, 장인들은 실제 병사들을 모델로 삼아 흙으로 빚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병사 하나하나에는 이름 없는 이들의 삶이 녹아있죠. 진시황은 불멸을 꿈꿨지만 결국 남은 건 인간의 손으로 빚은 흙의 생명이었습니다. 참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권력의 상징으로 만든 공간인데 시간이 흘러서 남은 건 결국 인간의 숨결이네요. 그래요. 병마용의 웅장한 군대를 지나 이제 황제의 세계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이게 진시황이 타고 다니던 전차를 본떠 만든 거라고 들었어요. 정말 정교하네요. 네, 이건 청동 전차라고 부르는데 실제 무덤에서 발견된 왕실용 마차예요. 청동으로 만든 말 4필이 전차를 끌고 있죠. 실제로 모든 부품이 움직일 수 있어서 2000년 전의 기술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진시황은 이 전차를 타고 서우세계를 달리고 싶었던 걸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진시황에게 영원이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하는 프로젝트였으니까요. 사후의 세계도 생전의 국가처럼 완전하게 운영되길 바랐던 거죠. 네. 청동으로 빚은 전차와 병기 위에 남은 미세한 금빛, 그 빛이 말해줍니다. 권력은 사라졌지만 기술과 예술, 그리고 인간의 의지는 형태를 바꿔 이렇게 우리 앞에 남아있다고요. 낮의 시안이 역사였다면 밤의 시안은 전설입니다. 대당 불야성, 그 이름 그대로 잠들지 않는 거리, 1000년 전 장안의 영광이 불빛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우와, 이곳이 이름처럼 불야성이에요. 사람도 많고 열기가 뜨겁네요. 네, 여기가 바로 잠들지 않는 도시 시안입니다. 낮에는 성벽과 박물관에서 역사를 읽었다면 밤에는 그 역사가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네요. 네, 그렇죠. 낮과 밤, 고대와 현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곳이 바로 시안이죠. 저 멀리 고요하게 솟은 실루엣 하나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대한탑. 이 탑이 품고 있는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닌데요. 삼장법사의 실제 여정과 신앙의 흔적이 그 안에 살아 있습니다. 와, 이게 삼장법사 동상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라니 신기한데요. 네, 서유기는 사실 이분의 여행기를 바탕으로 만들었죠. 현장법사, 즉 삼장법사는 실제로 인도로 불경을 가지러 갔어요. 그 여정이 무려 17년이래요. 5000리를 걸어서요. 17년이라고요? 근데 더 대단한 건 돌아온 다음이에요. 그가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을 번역하기 위해 네. 바로 이곳 대한탑 근처에 절을 세웠어요. 그게 바로 대장사입니다. 그래서 시안 사람들은 이 탑을 볼 때마다 저 안엔 부처의 말씀과 인간의 의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멋질 말이네요. 어쩌면 이 아름다운 야경도 삼장법사가 밝혀놓은 등불의 연장선일지도 모르겠네요.
시안 여행의 마지막 코스. 우리는 역사의 끝이 아니라 역사의 심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장안 12시즌. 즉 하루 24시간을 무대로 당나라 장안의 하루가 대형 몰입형 공연으로 살아납니다. 공연을 보고 나오니까 너무 황홀해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냥 무대를 본 게 아니라 그 시대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그래요. 낮에는 유적석에서 역사를 읽고 밤에는 또 그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걸 보는 이 흐름 자체가 시안 여행의 핵심 경험입니다. 종로에서 시작해서 이 공연까지 이번 여행의 매 순간이 하나의 긴 이야기로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과거와 현재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는 곳,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죠. 결코 한 번 와서는 다 볼 수 없는 도시네요. 분명히 또 오게 될 것 같아요. 네, 언제나 환영합니다. 시안은 올 때마다 새로운 승리를 보여주는 도시니까요. 시안의 낮은 역사를 품고 밤은 빛으로 그것을 비춥니다. 그 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하나 되는 순간을 봅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을 찾는다면 오늘 느낀 울림이 시안의 바람 속에 머물러 다시 맞아주길 바랍니다.